고쳤어요? 65번에 답 고쳤냐고. 아까 설명해 줬잖아. 나눌 것, 합칠 거. 그러니까 뭐로 해야 맞아? 합칠 거. 네 해주니까 뭐 어디가 틀렸냐고 그러면 어떡해? 이제 아셨어? 이제 안 거요? 어디 고쳐야 될지 안 거야? 65번에 5번. 나눌 거 그래 틀렸잖아. 그걸 뭐로? 합칠 거 그러잖아. 응? 고쳤어요? 응? 그럼 내가 실컷 이거 적어준 건 뭐였어? 요거 적어주고 써진 거는 뭘 써줬는데? 알아서 고쳐라고 했고. 그러니 여러분 시험장 가서 지문 하나만 바꿔주면 어떡할 거야? 못 찾지. 그 연습을 해야지 이제. 그러니까 기분 좋게 맞춰주는 거 하면 안 되겠죠 이제? 자, 67번. 건축허가 사전 결정에 대해서 틀린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왔네요. 일단 사전 결정 신청은 무슨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허가 대상일 때만 사전 결정 신청을 하죠. 자, 그래서 1번 A도 BC에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건축한다. 그러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이니까 무슨 대상? 허가 대상. 아까 얼마부터 허가 대상?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 그게 신고라고 그랬어. 그럼 그거 넘는 건 전부 다 허가상이야. 이거는 10만 있고 엄청나 그냥 당연히 허가상이야. 그래서 허가 대상을 허가 신청하기 전에 비시장한테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맞아요? 자, 비시장이 뭐야? 허가권자. 허가권자를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만약 A 도지사 그럼 맞아 틀려? 틀렸죠.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지난번 여러분들 시험에는 A 도지사로 문제가 나왔었죠. 지난번 문제는 기출문제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꿔서 비시장. 그래서 허가권자야. 그럼 이번에 사전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개발행위 허가나 농지 전용 허가나 하천 조명 허가 등의 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한다? 별도로가 아니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야지.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게 사전결정의 효과야. 사전결정 신청만 하면 여러 가지를 안 받아도 다 받은 걸로 해주는 거죠. 3번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환경법에 따른 사전 환경성 검토의 협의 대상이면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관서의 장과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하여야 한다. 맞아? 문제는 몰라도 맞아? 협의 그러면 누구하고 해? 협의 누구하고 해? 관계행정. 그럼 관계된 용어들이 뭐가 나왔나요? 환경에 관한 거. 그럼 환경에 관계된 사람 누구? 환경부 장관. 지난번 여러분 기출문제 누구로 나왔어? 국장과 협의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틀렸다고 찾아야지. 그러니까 항상 협의 나오면 뜻을 알아야 돼. 협의 누구하고? 관계. 지금처럼 환경, 그럼 환경부. 자, 산지 나왔어. 그러면 산림청장. 자, 그 다음에 국방, 군사 나오면 국방. 이렇게 찾는 게 협의 개념이야. 그 다음 4번 지문. 허가권자는 2번 내용이 포함된 사전 결정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과 협의하고 협의 요청 받으면 며칠 안에 의견? 15일. 국토계획법 30일. 도시개발법 20일. 이 법은 15일. 하여튼 시험 갈 때까지 몇 번씩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 협의 나왔다 그러면 국토계획법 특별한 설명 없으면 30일. 도시개발법 20일. 건축법 무조건 15일이야. 건축과 협의가 많이 있었거든. 날짜가 다 달랐어. 근데 작년부터 전부 며칠로? 15일로 다 맞춰놨어 이게. 그 다음에 5번 사전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안에 뭘 신청? 허가 신청. 그때 안 하면 사전결정 효력을 상실하게 되겠죠. 다음 68번 사용 승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축주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에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에 건축물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혹시 사용승인 대상 건물이 뭔가요, 그러면? 지금 거기 뭐 나와서 허가받은 거 신고 나온 거 하나 있지. 거기다 하나 더 가설 건축물의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에서 허가 대상. 아까 가설 건축물은 축조하면 뭐였어요? 신고잖아. 근데 그거는 사용 승인 안 받는다는 얘기야. 우리 시험에 그걸 간혹 나올 수 있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는 사용 승인 받아야 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 일반 건물 허가 신고하고 가건물은 무슨 대상만? 허가 대상만. 그것만 사용 승인 대상이야. 그럼 1번은 맞았고 2번. 감리자가 지정된 건축물에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사 감리자의 감리완료 보고서와 감리완료 도서를 첨부해야 된다. 맞나요? 감리자가 지정되면 감리완료 보고서. 다 끝났으니까 공사 완료 도서죠. 3번에 임시사용 승인의 기간은 2년이며 1회 한해서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요게 틀렸죠. 원래 임시사용은 2년은 맞고 또 연장도 맞아. 근데 여기는 횟수 기한에 제한이 없다고 그랬지. 다른 거는 다 연장하면 1회에 한해서야. 1회에 한해서 1년 아니면 2년 연장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만 유일하게 횟수 기간이 없어, 여기가. 4번.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서를 내줘야 한다. 정확한 표현이야. 자, 신청서가 들어가면 받고 나서 며칠? 7일. 7일 안에 검사부터 해야 돼. 검사해서 합격했을 때 그때만 승인서 교부하죠. 5번.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원칙은 사용 승인 받아야 한다 그 말이야. 자, 그럼 예외 그 밑에다 예외가 있겠죠. 7일 안에 승인서 교부가 없었다. 7일 안에 승인서가 교부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올 때 미리 써도 돼요. 또 지금 뭐를 받으면 임시사용 승인.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사유가 있으면 사용 승인 안 받았어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겠고. 자, 69번은 건축물의 면적에 관한 기술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1번 소연업이 미달도로의 건축선과 도로 모퉁이에서의 건축선의 경우는 대지 안에 건축선이 정해진 때에는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죠. 제외되는 걸로 돼 있지. 항상 소연업이 미달하고 도로 모퉁이 쪽은 건축선이 후퇴됐을 때 그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럼 이번에 소연업이 이상도로에서 건축선을 별도로 정한 경우, 자 거기까지 하고 이건 누가 지정? 허가권자가 지정하죠. 허가권자가. 그러니까 허가권자는 원래 소연업 이상을 후퇴 안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허가권자가 소연업이 이상이라도 후퇴를 할 수가 있겠죠. 대신에 나중에 사유가 맞아야 돼.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한다. 혹시 기억나요?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는 경우다. 그런 말이 있으면 후퇴시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자, 그런 경우에는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는 포함된다. 이건 포함된다. 자, 3번의 지표면상 1m 이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돼. 1m 이하 부분. 4번의 필로티 구조의 부분은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나
공동주택의 필로티 구조의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하여튼 필로티 주차장 쓰는 거는 제외된다는 이야기야. 5번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로 하나,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입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연면적은 각 층이니까 모든 층이야. 뭐 지상이든 지하든 다 더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요렇게 들어갔을 때지.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나오겠지. 원래 연면적에는 다 포함되는데 무엇 산정? 용적률 산정할 때는 요 연면적에서 빼줘야 되는 게 있다는 이야기야. 그게 바로 뭐다? 지하층. 그 지하층의 면적은 원래는 어디에는 들어가 있어? 연면적에는. 근데 존엄 계산할 때는 빼고 계산하라. 항상 산정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우리말로 뭐야? 계산할 때는 여기에서 이놈을 빼줘야 돼. 지하층 면적. 또 지상층에서 뭐로 쓰는 부분? 주차용으로 쓰고 있다. 이것도 빼줘야 돼. 또 하나가 우리 피난 안전구역이 나오지. 피난 안전구역.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초고층이야. 초고층. 초고층이나 준초고층. 요런 건물에서 자 피난 안전구역 30층에 하나 만들어놨다. 그 다음에 50층에 하나 만들었다. 요럴 때 요런 부분은 어디에는 들어가 있어? 연면적에는. 근데 용적률 계산할 때는 그런 부분은 빼줘라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69번은 옳은 것은 3번만이야. 70번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걸 찾아라 그랬네. 이행강제금. 1번 이행강제금은 행정벌의 일종이다. 아니지? 어디야? 그거 아닌 건 알았잖아. 행정벌이 뭐야? 그러면 행정벌이 징역벌금이야. 징역벌금. 그러면 이제 우리 이행강제금은 행정강제에 속하지. 그 강제 부분에서 어디 벌? 집행벌이지. 집행벌. 행정벌이 아니라 행정강제. 그 중에 어디 벌? 집행벌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2번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그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뭔가를 좀 완화시켜 준다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총 횟수 몇 회? 5회 넘지 않아야지. 또 하나 어떤 혜택이 있어? 법정 금액 2분의 1로. 법정 금액의 2분의 1. 두 가지야. 자, 85제곱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은 두 가지를 완화시켜 줄 수 있어. 자, 총 횟수는 5회 넘지 않고 또 법정 금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게끔. 자, 3번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게 답이야. 다른 것은 이 법에 직접 있는데 다른 거는 다 법에 갖고 있는데 이 건축법만큼은 절차가 다른 법에 있다는 거. 네 번째, 허가권자는 최초 시정 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1년에 1회가 아니라 2회, 건축법만 2회고 나머지 법률은 1회로 돼 있어. 그래서 시정 명령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하죠. 5번에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어. 자, 위반 건축물 하고 나오면 위반 건축물은 먼저 첫째 허가나 승인을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어. 위반 건축물은 이 경우에 뭐를 실시해야 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야. 자, 우리가 건축허가 취소도 있죠.
건축 허가 취소는 하여야 한다잖아. 의무적이잖아. 그 하여야 하니까 청문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랬지. 항상 위반해서 취소할지 안 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뭐 해봐야 돼? 청문. 그래서 청문은 무슨 처분? 취소 처분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가 청문 절차예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먼저 무슨 명령이 나와? 시정 명령이 먼저 나와야 돼. 그래서 그걸 이행을 안 해야 돼. 그때 뭐가 부과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의할 건 위반 건축물이라고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그러면 틀려. 이행강제금은 먼저 뭐부터? 명령 내리면 돼. 명령. 이게 행정명령이야. 정상적으로 명령이 나와서 이행 안 했을 때 이게 부과돼.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낸 법을 여러분이 위반한지 여러분들이 모르는지 모를 수도 있거든. 그러면 행정청에서 이제 뭐가 날라오지. 자,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이 나와야 돼. 정식적으로. 그래서 명령 받고 이행을 하면 어떻게 돼? 그걸로 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처벌 문제가 없어. 명령 내려서 이행하면 그걸로 끝이 나는 거야. 그런데 안 하면 그때부터 얼마를 내놔라 하고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나오는 거 아니야. 그 앞으로 여러분 혹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배울 때 또 이거 나올 거 아니야. 자, 뭐를 위반했다고 바로 이행강제금 나오는 게 아니야. 무조건 명령이야. 그래서 명령이 이제 이런 게 나오지. 뭐 이행하라, 처분하라 이런 명이 있어. 근데 이걸 우리가 외울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요거 하나만 뭐 나온다? 명령한다. 이렇게만 해라는 얘기야. 이건 토지거래 허가구역, 요건 농지법이야. 근데 우리가 다 외울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위반되면 무슨 명령? 뭐 하라는 명령 나온다고 그래. 명령. 그리고 뭐 하지 않으면 이행 안 하면 부과되는 게 뭐다? 이행강제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5번 지문도 여러분들이 잘 틀리는 지문이야. 그게 왠지 비슷하게 맞을 것처럼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위반 건물 하면 항상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되어 있다. 두 개로 구분되어 있다. 자, 71번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에 해당하는 일정한 용도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나 공개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서 왜 이걸 냈느냐.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지역으로 문제가 나왔죠. 맨날. 어디 지역이다? 어디 지역이야? 전용주거 돼 안 돼? 안 되고 어디가 돼? 일반 주거, 준주거 그리고 상업지역 모두. 또 어디 지역? 준공업.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여기다 맞춰놨어. 여기 안에서 할 때는 뭐라? 공개공지 확보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 우리 이제 바꿔서 하는 거지. 여기 지역이면서도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5천 이상. 요 놈이 맞는 게 아니라 바닥면적 합계도 얼마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무슨 시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걸 공부하는 거야. 이쪽 부분을. 옛날에는 대부분 시험 문제가 뭐로 돼 있었죠? 지역만 알면 답을 찾았거든. 근데 지역만 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제는. 지역도 맞아야 되지만 요게 맞아야 돼. 그때 시설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문화, 집회, 업무 다 들어있어. 자, 그 다음에가 숙박, 종교, 운수 다 들어있지. 그 다음에 판매니까 백화점이잖아? 그럼 백화점 주변에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운동시설은? 학교잖아. 학교 같은 생각해봐. 학교에 만들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또 운동하러 갔는데 땅바닥에 좀 만들면 괜찮아지? 땅바닥에 좀 앉아도 괜찮아잖아. 운동할 때는. 그리고 여러분 길거리다 땅바닥에 앉으면 뭐라고 그래? 뭐 미쳤다고는 안 하지. 저 사람 어디 아픈가 그러겠지. 아파서 쉬나 보다. 그러니까 땅바닥에 안 앉는 거야. 근데 이 운동장이라는 거 뭐야? 운동하라고 하니까 아무 데나 앉아도 되잖아. 또 학교 주변에 뭐 있어? 다 주변 만들었지. 그러니까 운동시설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설을 좀 공부하시라는 이야기야. 자, 72번 문제. 자, 주택법상의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등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이렇게 뭐 틀린 거를 찾으라고 그랬어. 배우신 적 없지? 배운 적 없죠 이거? 배운 것도 같고 안 배운 것도 같지? 그래요. 이거는 내가 제대로 안 해줬어. 그래서 문제로 한다고. 자, 1번 문제. 주택, 복리 포함해서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자, 누구라고 그래? 실소유자.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는 이제 바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바로 실소유자로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실소유자라고 설명하는 거지. 그 실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뭐로 매도? 시가로. 모든 매도 청구는 시가로 매도 청구를 해. 두 번째, 그러면 주택의 소유자들이 한 2,000명 있어. 근데 2,000명이 이거 다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대표자를 선정을 해. 그 선정해서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놨어. 소송을 제기 들어가. 이 경우에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3분의 2가 아니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고 돼 있어. 자,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가? 여러분들이 항상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무슨 권 확보해야 돼? 소유권 확보해야 되잖아. 확보했을 때 확보 못해도 승인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 예를 들어 지구 단위 계획 얼마 확보? 80 이상 사용권 확보했을 때, 뭐 사용권 확보해도 못 해줘서 승인은 해준다는 이야기지. 그럼 나머지는 무슨 청구? 매도 청구. 그때 이런 게 안 나왔다는 이야기야. 매도 청구했는데 안 파는 사람 있을 걸. 뭐야, 왜 이렇게? 그래서 안 파는 사람이 있다가 무슨 검사까지? 사용검사까지 받았다는 이야기야. 그때 이 사람 거 팔아라고 하는 과정이야, 지금 이 과정이. 그래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뭐를 선정해? 대표자 선정해서 하는데, 그 대표자는 소유자 전체 얼마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선정을 해야 돼. 그 다음에 3번에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관한 판결은 주택 소유자 뭐에 대해서? 전체에 대한 효력이 있어. 그러니까 대표를 뽑아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는 효력은 모든 소유자에게 주는 효력이 있다는 이야기지. 4번에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이 얼마? 5% 미만이어야 돼. 요게 작년도 시험에 답으로 나온 거야. 작년도 시험은. 그 다음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2년 안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돼야 된다 그래서, 그럼 어차피 문제에 나와도 딱 정해졌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경우에 숫자 얼마의 동의? 4분의 3. 그 다음에 3번에 소송에 대한 판결은 그 대표에게 준다 그러면 안 되겠지? 주택 소유자 전체한테. 또 몇 퍼센트 미만? 5%. 어차피 낼 수 있으면 그거밖에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내놓지는 않고 중간에 지문 한 개씩 끌어다 넣는 거니까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참고로 여러분 요약집에는 177회 있어. 요약집 177회. 근데 굳이 안 봐도 되고 보고 싶으면 그거 참고하시고. 73번. 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에 대해서 틀린 거를 찾아라. 1번. 국가나 지자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먼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으로 건설하는 자에게. 또 누구한테? 조합주택. 조합주택은 왜 준다고 그래서? 100% 모두가 얼마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만들도록 해놨잖아. 기억 안 나시나? 조합주택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것은 전부 100%가 얼마 이하로? 85 이하로 만들도록 돼 있어. 지금 이 규모가 지금 얼마 이하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얼마를 짓는다? 75% 짓는다. 근데 조합주택가는 100%를 그렇게 짓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거기다 주라는 얘기야, 우선적으로. 그래서 두 가지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50 이상으로 건설하거나 아니면 무슨 주택? 조합주택에다가 우선적으로 공급하라고 돼 있어. 매각 임대하라. 자, 2번.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채비지 매각을 요구하면은 채비지 중 총 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 원래 채비지 하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경비로 쓰는 땅이라고 그래서, 근데 그런 땅의 얼마를? 50%를 무슨 용지로? 국민주택 용지로만 쓰는 거야. 아무 용지나 쓰는 게 아니라 조건이 국민주택 용지야. 결론 무슨 주택 건설 촉진하려면? 국민주택 건설을 촉진하려면 이렇게 팔려고 하는 땅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그 뜻이야.
그래서 값을 줄 때도 저렴하게 주는 방법이야. 그래서 3번에 양도 가격은 원칙은 감정가격 기준이야. 다시 임대주택일 때는 더 저렴해야 돼. 그게 조성 원가 기준이야. 조성 원가.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 공시지가에서 틀렸어. 여러분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거야. 이 건설 문제에서는 가격 문제가. 자, 원칙, 감정, 가격, 기준. 임대주택 같은 예외가 나오면 조성 원가를 기준한다. 자, 4번.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 조성하는 경우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자, 이 법의 특징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 법은 수용 문제가 나왔거나 타인 토지 출입 문제 나왔다. 그러면 딱 맞춰야 될 게 있어.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공공사업주체만. 요걸 맞춰야 돼. 하여튼 출입하고 사용 문제가 써졌으면 누구이다? 공공사업주체야 돼. 그리고 무슨 주택일 때? 여기까지가 맞아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맞으면 문장이 맞는 거고 나머지는 필요 없어. 그럼 지금 4번도 문장 맞았어요? 누구 나왔어? 지방공사니까 공공 맞죠? 또 주택이 뭐로 나왔어? 국민주택. 그러면 수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우리는 보통 다른 법률에서는 모든 시행자는 다 수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근데 이 그 주택법만 이렇게 달라져. 두 번째 모의고사에 또 내용 나올 거예요. 그 수용하는 문제가. 여러분 법마다 수용 시점이 다르잖아. 국토계획법 언제 수용해? 실시계획, 고시, 도시개발법. 자, 개발계획 빼더라도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세목 고시 나올 거 아니야. 도시정비법은 아까 했어. 아까 사업시행 인가 고시 되면 그럼 주택법 물을 거 아니야. 사업계획 승인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거 다음 주에 나와. 한 문제로. 여러분 공부 안 하니까 한 문제로 나오는 거야. 그게 다음 주에 맞추셔야 돼. 미리 예습이라도 해와서 맞춰야 돼. 수용 문제 4개 이제 한꺼번에 해드렸어. 그때 또 한번 설명할 거니까. 하여튼 수용 문제는 그 중에 한 개가 나오거든. 한 개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정리하시라는 얘기야. 다음 주 거 미리 몇 개 알려줬어 지금 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이제 문제를 내가 좀 깎겠지. 6개 다 맞았다고 안 하고 이제 한 4개만 맞았다고 하겠지. 왜 2개 알려줬으니까. 자, 다음 5번 질문. 국가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 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 업무나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맞았어? 국가 넣으니까 맞을 것 같이. 그럼 만약 거기다 지자체 넣어놓으면 맞아 틀려? 지자체는 틀렸겠지. 지자체가 지자체장은 그런 말 안 쓸 거 아니야. 그럼 토지공사는? 해당되지. 토지공사는. 그래서 국가하고 토지공사는 해당이 돼. 하나 더. 지방공사는? 안 되지. 지자체니까 지자체에서 만든 게 지방공사잖아. 그러니까 4명 중에서 국가하고 토지공사만. 국가가 토지공사는 지자체장에게 업무 위탁한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위탁했으니까 수수료를 줄 때 이때가 2% 나와. 돈 받는 게 아니니까 업무니까 그때는 2%야. 74번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에서 틀린 것은 투기과열지구는 두 사람이 지정해. 국장하고 시도지사가. 그럼 국장과 시도지사가 지정하려면 뭐 거쳐서?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 정도는 아시겠지? 그러면 다시 해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통 뭐를 지정할 때 보면 할 수 있고 해제는 어떻게 나와? 하여야 한다고 나오잖아. 공법의 기본 개념이 지정은 물을 제한하는 거니까 마음대로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해제는 돌려줘야 될 거니까 반드시 하라 이렇게 나와. 그때 여러분이 절차 방금 배우실 때 요 지정권이 지금 누구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죠? 국장하고 시도한테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있다고 그랬지. 지정할 때. 이렇게 국장이 지정하려고 그래. 그때는 시도지사 뭐 듣고 의견 청취하고 이렇게 나와. 반대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럴 때는 국장과 뭐하라고 나와? 협의하라.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좀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지정한다. 그러면 지정하고 여기는 공고를 해. 그 앞에 다시 뭐가 있나요?
심의라는 게 있겠지. 자, 심의. 요게 기본적 절차다. 늘 똑같아. 그러면 이제 지정권자가 국장하고 시도로 돼 있어. 그때 이제 우리가 지정이 되면 해제는 할 수 있는데 해제 사유. 해제시킬 수 있는 사유가 두 개 있다고 그러죠. 자, 지정권자 스스로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 하고 인정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해제하여야 한다야. 또 하나는 그 지정권자의 누가? 하급기관이 사유 없어졌으니까 뭐 했어? 요청 들어오면. 그러니까 본인이 직권으로 하든가 요청받아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해제 요청한다. 해제 요청. 그럼 제가 누구하고? 시도나 시장 등이 되겠죠. 왜 시도인지 시장 등인지 구분됐나요? 요 사람 밑에는 시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정했을 때는 여기에서 요청하는 거고, 여기서 지정했을 때는 누가? 여기서 요청하겠죠. 요청 들어가면, 자, 40일 안에 뭐를 해야 돼? 심의 거쳐서 뭐를 결정?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그래서 결정했으면 요 요청한 사람한테 뭐 한다? 통보한다 이렇게 말해. 그럼 요 과정이 어디든 똑같은데 요것만 무슨 법에? 주택법에 요게 있어. 다른 거는 날짜라는 게 없어.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도 뭐 해제할 때 어떻게 나와? 아랫사람이 요청한다고 했지 해제하는데 날짜가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날짜가 있어. 그러니까 해제할 때도 절차 뭐 거쳐야 돼? 심의 거쳐 하듯이 똑같아. 지정할 때 심의했으면 해제할 때도 똑같이 심의한다. 우리 도시정비법 배울 때 구청장이 요청했다 이런 말 있잖아. 구청장이 특광한테. 그럼 특광한테 요청하면 특광이 어떻게 했어? 심의 거쳐 지정한다. 그럼 해제 요청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 심의 거쳐 해제한다. 똑같잖아. 지정할 때 심의하면 해제할 때도 심의 거쳐. 똑같아. 과정 자체는. 그러니까 요런 게 전체적 의미에 해당돼. 대신에 이 법에만 뭐가? 날짜 개념이 있어. 또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도 지정되면 뭐 할 수 있다? 뭐 해야 돼? 해제해야지. 누가 요청하면? 아래에서 요청하면 해제해야 돼. 날짜 며칠 안에? 40일 똑같아.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하고 투기관리 개념 자체가 똑같이 돼 있어. 단지 지정권이 달라. 분양가는 누구만? 국장만. 투기는 거기다 누구까지? 시도까지. 요거 차이예요. 나머지 과정 똑같고. 자, 그럼 1번 지문 맞고 2번. 국장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하면 누구한테 의견 들어? 시도. 자, 3번은 국장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한다. 이건 누구만 해? 국장만이. 2년 전 시험 문제가 시도지사 이렇게 나왔죠. 지정은 시도지사까지 할 수 있지만, 자, 지정 유지 여부 검토는 누구만? 국장만이 하게 돼 있어. 국장만이. 자, 4번 지문.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있는 자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한다. 세대원 전원이 이전할 때 시장 등에게 동의를 받으면 전매기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시장이 아니지? 사업주체. 사업주체 동의지. 또 다 넘어가셨지 거기다? 사업주체 동의예요. 앞으로 전매행위에서는 무조건 누구의 동의? 사업주체 동의야. 그러니까 동의 받으면, 자, 그것도 조건이 세대원이 어떻게? 전원이 한다. 그러면 다 예외를 인정하고. 자, 5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 요청을 받은 국장이나 시도는 그 요청받고 며칠? 40일 안에 뭐 거쳐서? 심의 거쳐서 해제 여부 결정하고, 그 아까 한 사람한테 그대로 통보해 주면 돼. 75번.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자, 특별시 대지 면적 8만이고 200호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등록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시장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맞아? 뭐 이렇게 바꿔만 놓으면 맞아 그거. 요거 기준이죠.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럼 누구? 풀어 써드릴게. 풀어서 특별, 광역,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도지사, 그리고 누구? 대도. 이 사람들이 승인권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자, 그럼 10만 미만이다. 특, 광, 똑같다. 그리고 도지사가 들어갈 자리에 누가 나온다? 시장과 군수가 나온다. 여기가 승인권자다. 자, 결론 5군데는 이상이든 미만이든 똑같다. 5군데. 어디? 잠깐만.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세종시, 제주도, 어디? 대도시. 여기는 이상 미만이 똑같아. 서울특별시는 10만 이상도 특별시장, 미만도 누구? 또 있잖아. 미만에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똑같이 있잖아. 지금 4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똑같아. 이상이든 미만이든 전부 누구야? 특광, 특자, 특도야. 그리고 어디도? 대도시도. 결론 어디만 달라? 시장 구수가 아니라 시군. 시군만 달라. 시군만 이상이면 도지사, 미만이면 시장 군수야. 자, 했는가 안 했는가 해봐. 경주시 15만. 15만. 경북도지사. 경북도, 경남 아니요. 경북도지사요. 자, 그러면 5만 그랬어. 경주시장. 맞지? 저 함안군 50만. 누구? 도지사. 3만. 군수. 이제 되신 거야? 어디만? 시군만. 시군만 이상 미만 구분이야. 울산광역시는 100만 누구? 울산광역시장 만. 그래, 울산광역시장. 그래야 정확하지. 그러니까 이 5군데는 같아. 숫자가 써졌건 안 써졌건 5군데는 전부 누구야?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해되셨어? 이제 어디만 구분해? 시군만. 시장 구수하지 말고 시군만 이상이면 누구? 도지사. 미만이면 시장 군수잖아. 너무 쉽잖아. 이거 너무 쉽잖아. 어? 너무 쉬워서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이상해 이거. 이놈을 이렇게 써놨으니까 그래도 이해하네. 여러분 시험장 가면 이렇게 써졌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찾을 거야? 더 어렵지 이제는. 내가 써놓고 해도 안 되잖아 지금. 이렇게 해도. 근데 시도지사로 딱 써놓으면 어떡할 거야?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억할 여기만 하라는 이야기야. 어디만? 시군만 달라지는 이것만 알면 돼. 시군만. 시군은 이상 그러면 누구? 도지사. 미만하면 그 시장 군수야. 그럼 거기가 아닌 거는 숫자 상관없이 다 특광, 대도 이렇게 나오면 돼. 이제 진짜 확인이야. 자, 1번. 다시 한번. 특별시고 8만 나왔어. 누구야? 그냥 특별시장이야. 특별시장. 코스 이런 건 다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써놓은 거니까. 자, 그럼 2번. 광역시니까 다시 한번. 광역시 5만 나왔어. 구청장. 맞아, 틀려? 틀렸지,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야. 그러니까 특광시는 구청장 이런 개념이 없어. 무조건 특광시장이 이상이든 미만이든 다 해. 그럼 3번. 대도시의 시에서 15만이다. 누구야? 대도시 시장. 그러면 거기도 5만 써놨어도 대도시지. 자, 그럼 이제 4번, 5번 이제 원하는 데 들어가서 대도시가 아닌 시 그랬어. 아닌 시니까 일반 시네. 대지 면적 15만 나왔어. 그럼 누구? 그때는 도지사. 그때 만약 5만 그러면 시장 이렇게 나오겠지. 다시 5번. 군에서 5만짜리 사업하면 누가? 군수가. 이제는 되셨지? 원래는 시험에 이렇게 5개 주지는 않고 공부하려고 5개 만든 거고 우리는 그 중에 1개만 넣지. 1개만 넣어놓고 찾는 방식을 써죠.
특별시 광역시에 10만 미만 써놓으면 구청장 써놓으면 많이 혼동해. 구청장 없다고 그랬어. 무조건 특광대 그러면 돼. 76번 주택법상 주택의 공급과 분양가격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아라. 1번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 입주자 모집할 때에는 시장군수 구청장 승인 받아야 한다? 안 받아도 된다지. 왜? 공공사업주체는 승인 안 받잖아. 그럼 지방공사 빼고 읽으면 승인 받아야지. 지방정부 사업주체가 그러면 받아야 돼.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 복리시설은 신고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주택은 입주자 모집은 승인 받고 복리시설일 때는 뭐만 하라? 신고만 하라. 그런데 사업주체가 누구이다면 공공사업주체라면 승인,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지. 우리 공급 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잖아. 그게 지금 시험에서. 2번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어디하고 어디만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적용한다.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옳은 것은 자 이거잖아. 이거 공급이 뭐라고 그랬어? 공급은 분양이잖아. 분양 아니면 뭐야? 임대야. 그러면 분양 임대하는데 주택, 부대, 복리시설 요거 다 해야 안 해? 안 하잖아. 부대는 안 한다고 그랬잖아. 관리사무소 부담받으신 분 있어 없어? 왜 없어? 안 해주니까 없는 거지. 우리는 항상 분양 그럼 어디만 나와? 주택, 복리잖아. 그러니까 아까 주택은 뭐 받고 승인 받고 복리시설은 신고하고 부대시설 없잖아. 그러니까 공급에 관한 용어는 어디에만 적용한다? 주택과 복리시설에만 적용하지. 그러면 이제 공급 쪽이 아닐 때는 부대가 다 들어가. 건설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부대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공급할 때만큼은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 그러면 사소한 거지만 주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어디에만 적용한다? 주택과 복리야. 그래서 아까 공급 입주자 모집할 때도 주택은 승인받고 복리는 신고하고 부대는 안 나왔잖아. 없잖아. 부대 자체가. 공급에는 없어. 부대 시설이. 답은 2번이야. 또 안 배웠다고 그러려고 그랬지? 뭘 안 배워? 책에도 있는데 다 배웠는데. 공급할 때마다 맨날 강조한 게 있는데 부대 시설 안 들어간다고. 자 3번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에 입주자 모집하려면 시장한테 승인 받는다? 이럴 때는 신고한다고. 4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하고 공사비로 구성된다. 근데 답은 이미 나왔으니까 틀렸어. 이거는 공사비가 아니라 건축비야. 건축비. 어디서는 또 공사비 이런 게 써져 있거든. 그래서 여기는 건축비로 돼 있어. 표준 건축비란 말 들어봐서 표준 건축비? 그걸 말해요. 자, 5번 지문.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30층 이상이고 높이가 150m 이상의 120m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일단 이거부터 틀렸지. 그리고 얼마? 50층 150m지. 이고가 아니야. 자, 그래서 이렇게 지난번에 백선할 때 해드릴 것 같은데, 자, 층수로 50층 이상이거나 그리고 150m 이상인 이렇게 나오지. 근데 내가 문장 이렇게 한번 바꾼 적 있죠. 51층이고 140m다. 그럼 해당돼 안 돼? 된다. 이미 여기가 이렇게 하나 맞았잖아. 그래서 이거 바꿔 써드린 거지. 이렇게 꼭 이해를 해놔. 이렇게 예로 드릴 때는 이렇게 주는 거야. 시험에서 원래 법률은 50층 이상이거나 그리고 150m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근데 시험장 하면 이렇게 이쁘게 주질 않아.
자, 51층이고 140m. 그럼 한쪽이 맞으면 되는 거지. 이고 나니까. 여러분 실제 시험에도 55층으로 나왔잖아. 55층. 55층이고 130 나왔지. 55층인데 130이다. 그럼 이미 층수가 맞았잖아.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한다. 이렇게 나오겠고. 77번. 리모델링과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관해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죠. 그럼 일단 1번. 자, 사용 검사일이나 사용 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 전용 면적 몇 %로 30% 이내에서 전유 부분 증축하는 행위도 있죠. 두 번째, 그 일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해서 기존의 세대수 얼마 15% 이내로 증가하는 것도 할 수 있다. 거기까지는 아시겠지? 그러면 수직 증축은 얼마다? 수직은 3계층. 저 오른쪽 5번 지문 먼저. 다음 장 넘겨서 5번 지문 먼저. 그 3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수직으로 하면 최대 3계층 이하로 하고, 대신에 기존의 층수가 14층 이하일 때는 2계층, 15층 이상일 때부터 3계층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기본 증축 문제는 세 가지야. 자, 첫째, 기존 우리 전유 부분 얼마? 30%를 증축하는 방법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각 세대별로 30% 늘으면 늘어나는 거 누가 부담해야 돼? 여러분이 다 부담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세대수로 늘리면 세대수가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겠지? 뭐 갖고 들어와? 돈 갖고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만약에 12평 늘릴 거를 한 5평만 늘리면 되지? 나머지 7평은 뭐 하면 돼? 그놈 모아서 세대수로 늘어나면 되겠지. 그럼 내가 부담이 어떻게 돼? 좀 줄어들지. 그래서 세대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안 되면 세대수가 아니라 어디로? 위로 올리는 방법도 있다. 해서 몇 가지로? 세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야. 이렇게 하든가 그렇게 안 되면 이렇게 하든가, 그것도 안 되면 수직으로 하든가, 세 가지 중 하나 쓰란 이야기야. 세 가지를 동시에 한다 그런 말 아니야.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2개 지문 남았어. 3번 지문.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한다.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데 조합을 뭐 하려고? 설립이라고 했네. 그럼 설립할 때는 자, 주택단지 전체 및 각동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 결의를 얻어 조합을 설립한다. 뭐가 좀 다른 것 같네. 자, 이렇게 다시 한 번만. 리모델링은 용어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니까. 자, 리모델링 하는 주택조합은 일단 그 조합을 설립할 때냐, 설립하는 거냐,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는 거냐 구분하라고 그랬죠. 설립할 때는 뭐가 들어가야 돼? 결의서가 들어가서 뭐를 받으면 돼요? 인가를 받아야 돼. 근데 리모델링이라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자, 뭐가 들어가야 돼? 동의서가 들어가야 돼. 동의서가. 그리고 뭐를 받아서 허가 받아야 돼. 용어가 달라. 그러니까 문장에 설립 그럼 뭐가 나와? 결의서 그리고 인가 받아서. 리모델링 그러면 이제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증축하는 거잖아. 그러려면 뭐가? 동의서하고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 설립할 때 그럼 설립을 하든 리모델링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 하기 위한 설립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만? 동별로. 동에 대해서 리모델링 설립, 동만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경우 이렇게 2가지로 나누죠. 그럼 리모델링도 어떻게 돼 있어? 전체 리모델링도 있고 동도 리모델링. 과정은 똑같아. 그러니까 설립이냐 요것만 구분하고 지금부터 요거 설립으로 하나만 할 거니까. 그럼 설립할 때 주택단지 전체는 다시 전체에 대해서는 각 얼마에 3분의 2 이상 결의가 필요해. 그래서 결의 및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각 동별이라고 그러지. 각 동별로 각각 다시 얼마? 과반수의 결의를 받아라 이렇게 나와.
그런데 동만 할 때는 그 동의 각 역시 얼마? 3분의 2 이상 결이 받으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작년까지는 모두가 각 얼마였어? 3분의 2.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는데 지금은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로 할 때, 자, 전체에 들어가면 다시 항상 뭐가 나와? 전체로 각 3분의 2. 다시 이제 전체니까 다시 뭐별로? 동별로 가면 과반수야. 근데 여기는 동만 하니까 그 동 전체가 얼마? 3분의 1.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요 결의가 있고, 그때 이 결의에 찬성 안 하면 어떻게 돼? 매도 청구 들어가. 그러면 리모델링 할 때는 이 숫자가 퍼센트로 바뀐다고 그랬지. 이 3분의 2라고 써진 부분, 요 3분의 2, 요건 얼마로? 75%의 이상의 뭘로 바뀐다고 그랬어? 동의로 바뀐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리모델링 할 때는 이렇게 바뀌어. 자, 설립할 때는 각 3분의 2라는 결이 서고, 요 리모델링 할 때 동의는 빨간색이야 지금. 3분의 2가 얼마로? 75% 이상의 동의로 바뀌어. 여기 과반수 결의는 얼마로? 50% 이상의 뭐로? 동의로. 이것만 바뀌어. 그러니까 한 개만 구분해, 한 개만. 3분의 2짜리 하나 하고. 자, 설립할 때는 3분의 2. 리모델링 할 때는 동의가 얼마? 75. 과반수면 얼마? 50%. 어차피 둘 중에 하나 나올 거 아니야. 이쪽에서, 이쪽에서든. 그러니까 한 개 기억해서 양쪽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찾으시면 돼. 필기해드렸지 또. 다 해드렸지. 많이 적기만 하면 안 되고 외워보려고 노력하시라고 그랬어. 나도 말로 하면 좋아. 근데 여러분들이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쓰면서 눈으로 보고. 자, 저런 거는 될 수 있으면 구분 꼭 하셔야 돼. 용어로 설립이냐 리모델링이냐. 설립할 때 뭐 들어간다? 결의서. 그다음 뭐 받아야 돼? 인가. 근데 리모델링이나 해미를 할 때는 동의서가 들어가야 돼. 동의서. 그러니까 이 결의 받은 거에다 동의를 또 받쳐서 해야 돼. 그리고 그때는 뭐 받아서? 허가 받아서요. 허가 받아서. 자, 78번. 주택법. 등록사업 주체인 법인이 발행하는 주택 상환사채에 대해서 틀린 거. 그럼 주택 상환사채 밑줄 거 보시고. 주택 상환사채 발행자 두 명이 누구예요?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야.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 그러면 토지공사는 기준이나 보증 같은 거 필요해요, 안 해요? 없죠. 그럼 누구한테만 필요해? 등록사업자만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채든 채권이든 같은 의미잖아. 우리가 도시개발법에 토지상환채권 배웠지? 토지상환채권. 여기는 뭐야? 주택상환사채지. 그러니까 주택법이니까 뭘로 줘야 돼? 주택으로. 도시개발은 아직 주택이 없어. 그러니까 뭘로? 토지로 이렇게 주는 거잖아. 두 개 모두 똑같이 김형식이거든. 그러면 또 민간일 때는 뭐가 필요해? 보증 필요하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험에 주의할 거 두 사람 중에서도 보증은 누구한테만 필요해? 등록사업자. 그래서 1번 사채 발행하려면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왔네. 원래 이 등록사업자는 등록할 때 기준이 법인이 3억밖에 안 돼. 3억 이상이야. 사채 발행할 때 5억 이상이야. 그러니까 틀리게 하면 3억 이상 이렇게 준다는 이야기야. 시험에서. 뭐 등록할 때 3억은 맞아. 근데 사채를 발행하는 법인 얼마? 5억 이상이 되는 거야. 5억 이상이. 그 다음에 이번에 최근 3년간 실적은 300세대 이상이어야 돼. 연평균이. 그리고 3번 등록사업자는 기준에도 부합하고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받은 때 한해서 발행하고. 4번에 그 발행의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설 호수 이내로 돼 있어. 5번 사채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야. 이때 3년은 사채 발행일부터 주택의 입주 가능일이다. 입주 가능이 아니라 공급 계약 체결일. 공급 계약 체결일로 돼 있어.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농지법 배우겠죠, 오늘부터. 자, 79번 옆에다 204페이지 이렇게 쓰시고, 자, 요약지 204를 펴도록 하세요, 이제. 그럼 농지법은 8번 배우겠죠, 8번. 횟수별로 2개씩 배울 거니까 8개를 하시면 돼. 202부터 먼저 펼까요? 202부터. 거기서부터 먼저 하고 그 뒤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농지법이니까 농지라는 용어는 알아야 되겠죠? 용어의 정의 농지. 농지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다 해놓고 1번 전답 또는 과수원 거기까지. 그러니까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면 농사를 짓거나 안 짓고 있어도 무조건 뭐다? 농지야 그게.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기타 법적 지목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나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도 농지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목이 시골에 가니까 대로 돼 있어. 근데 집어넣고 계속 농사 지어. 그럼 뭐야? 농지로 봐. 지목밖에 안 바뀌어. 지목은 안 바뀌고 그냥 농지로 본다는 얘기야. 그 뒤에다 이용되는 토지 뒤에다 3년 이상인 경우 이렇게 써. 3년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시골에 전이 하나 있어. 농사 계속 안 짓고 있어. 그래도 뭐야? 그대로 농지야. 시골에 가니까 옛날 집터야, 집터. 대지야. 근데 집이 허물어지고 없어. 근데 누가 거기다 농사를 계속 3년 이상 짓고 있어. 그럼 거기도 뭐로 봐? 농지로 본다. 지목은 안 바뀌고 그냥 농지로 본다. 그게 몇 년 이상? 3년 이상을 계속 지어야 농지로 보는 거예요. 그때 그 다년생 식물이라는 게 쭉 써져 있고, 그 다음에 2번 다음 시설의 토지도 농지로 봐. 그러니까 그 토지 위에 그 농지 옆에 있는 농지하고 관련된 무슨 계량 시설이 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농지로 보겠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2번 농지 적용 제외 부분이 바로 설명한 부분이에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 농작물의 경작지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 이용되는 기간이 얼마? 3년 미만일 때는 안 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바꿔서 우리는 항상 3년 이상일 때를 말해. 자, 다음 장 넘기시고. 거기 뭐 농업인 그런 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 나오면 틀려 그냥. 자, 2절 농지 소유. 농지 소유 규제. 농지 소유 제한. 농지 소유의 원칙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이 시간 이후로 이거를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라고 그래. 이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야. 그래서 우리 한자로 경자유전의 원칙이다 이렇게 놨어.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만이 소유하라는 이야기야. 그런데 예외는, 자, 농지 소유의 예외란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유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아직 요거는 그냥 이름만 알면 돼. 나중에 문제 한번 할 거니까 다시. 그럼 그 밑에 가보세요. 박스 밑에.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 여러분 이거 필요한 내용이 이런 거거든. 지금 농지를 임대나 사용대를 하면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계속 뭐해? 소유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농지 갖고 있어서 만약에 농사 안 짓거든 뭐 하면 돼? 임대나 사용대 해주면 돼. 그러면 내 거는 계속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런 걸 하라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특례 제한. 농지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해서 특례 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오로지 어디서만 농지법에서 완화해 주는 것 빼고는 다른 법에서 완화시킬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소유 상한, 상속. 아버지한테 상속받았다. 그러면 자, 농업 경영 하지 않았을 때 그 중에 얼마? 1만까지는 농사를 안 지어도 소유해. 자, 5만을 상속받았어. 5만을. 그 중에 얼마만? 1만만 농사 안 지어도 소유 가능해. 나머지 4만은 팔아야 되겠지 그러면. 자, 이농 8년 이상 농사 짓는 사람.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나는 이제 도저히 못 짓겠다. 그러면 소유 농지 중에 얼마? 또 1만은 농사 안 지어도 소유하게 해줘. 그 다음에 우리 주말 체험 영농, 이름은 이쁜데 우리말은 주말 농장이지? 주말 농장. 그런 건 총 1천 미만. 그때 1천 미만은 모든 세대원이 갖고 있는 것을 다 합했을 때 1천 미만이야. 또 임대 사용대. 농지를 임대나 사용대 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이나 이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유 상한을 뭐해? 초과해서, 초과하는 농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계속 소유가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소유에 대해서 배우신 거야. 자, 그럼 문제 한번 봐보세요. 자, 소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자, 1번 8년 이상 농사짓다 이농한다. 그래서 얼마? 1만. 이번에 농지를 임대나 사용대 한다면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소유할 수 있어. 자, 세 번째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는 농지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다른 법률에 정할 수 있다? 없다. 다른 법률로 완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 4번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 농업 경영을 하는 자는 상속 농지를 제한 없이 소유할 수도 있다. 맞았네? 원래 농사 안 지을 때는 얼마만? 1만. 지금 농업 경영 한다고 그랬잖아. 농업 경영 하면 제한이 없어.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농사 안 지을 때만 제한을 받는 거지. 그 다음에 주말천까지 소유한다. 이렇게 나왔고. 다음 오른쪽에 80번. 농지 거 먼저 하나 해볼게요. 농지 1번, 2번 했으니까. 자,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돼. 이상이면 농지고. 이번에 다년생 식물 재배지에 설치한 축사나 농막이라는 거 우리 보통 농장 그래, 농장. 우리말로는 그 농막이나 간위 퇴비장도 당연히 뭐에 농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이제 3, 4, 5번을 뭘로 보냐면 여러분들 요약지 페이지를 214? 214를 한번 써보세요. 214 써놓고 13으로 쓰고 넘어오세요. 213 쓰고 넘어오세요. 3, 4, 5번이 213부터 나올 거니까. 자, 213부터. 자, 여러분 그나마 조금 배웠던 용어 하나 나와. 반가운 용어가. 농업진흥지역. 어디서 들었던 게 나왔어. 이제 반가워 그나마. 농업진흥지역 이 법에서 나오는 거야. 이 법에서.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2번 지정권자 누구? 시도지사야. 농진이가 농림부 장관이 아니야. 시도지사야. 그때 농업진흥지역을 구분하면 용도구역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해놨고, 농업진흥구역과 이제 도표야. 농업 그 다음에 뭐로? 보호구역, 진흥구역, 보호구역으로 구분한다고 돼 있어. 그러면 진흥구역은 뭐 하는 곳이냐? 그 오른쪽에 둘째 줄에, 첫 줄 끝에 농지가 어떻게 돼 있어? 집단화돼 있어. 농지가 집단화되어서 농업 목적으로만 쓰고 있는 땅이야. 그게 농업진흥구역. 쉽게 농사짓기 아주 좋은 쪽인데 몽땅 몰려있어 농지가. 그럴 때 진흥구역이라고 그래. 그럼 보호구역은 뭐냐? 진흥구역에 뭘 확보?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보호구역. 직접 농사짓는 쪽은 진흥구역으로 이렇게 일단 구분하시면 돼. 그리고 4번 지정대상, 또 이제 반가운 나와. 또 여러분 아는 것들이. 자, 지정대상은 국토계획법의 어디 대상? 녹관 농자. 그러니까 녹관 농자 지역 안에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다. 그런 거를 무슨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 구분하는 거야. 근데 서울특별시의 녹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 앞으로 자, 농업진흥지역은 어디다? 녹관농자 이렇게 돼 있어. 그 중에서 농사짓기 좋게 집단화되면 무슨 구역? 진흥구역이라고 그래. 진흥구역. 자, 거기에 댐 같은 걸로 돼 있어. 댐이 있고 막 이래. 그러면 물이 들어갔으니까 수장, 용수원 확보니까 무슨 구역? 보호구역 이렇게 보는 거야. 다음에 지정 절차 하나만 더. 지정하려면 절차 뭐 거쳐? 그렇지. 그거 하나 정도는 아시겠지. 심의 거쳐. 배운 대로 하니까. 자, 다음 장 넘겨서. 그 아래쪽, 맨 아래쪽, 행위지 하나 일체 보지 말고 맨 아래쪽.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 구역에 뭐 돼 있어? 걸쳐 있어. 걸쳐 있어. 이거 걸친 거 머리 아파 죽겠더니 또 여기 또 나왔어 지금? 끝난 줄 알았더니. 자, 걸쳐 있는 경우에 행위지 안에 특례야. 자, 1번. 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에 걸치면 그 진흥구역에 걸쳐 속하는 토지가 330 이하이면 뭘로 본다? 농업 보호구역에 관한 규정으로 봐. 두 번째,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농업 진흥지역에 걸쳤을 때 그 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가 330 이하이라면 그 토지 부분은 자 밑줄 농업진흥구역 및 보호구역
그럼 두 개 합해서 무슨 지역? 농업진흥지역. 그 진흥지역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 동그라미 1번은 구역 문제야. 구역 문제. 자, 2번은 지역 문제야. 그게 먼저 이해가 돼야 돼. 자, 1번 문제는 뭐하고 뭐가 걸쳤어? 구역과 구역이 걸친 거야. 2번은 지역과 지역이 걸친 거야. 이해가 되셨어? 자, 그래서 그림 두 개 거기다 그려 놓으시는 거야. 그림 두 개. 자, 여기가 농업 진흥지역이에요. 진흥지역. 자, 진흥지역은 구역으로 하면 무슨 구역과 무슨 구역으로? 줄여서 그냥 진흥으로만 할게요. 진흥구역과 그리고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 그런데 하나의 농지가 이렇게 걸쳤다는 이야기야. 지금 어디하고 어디에? 진흥하고 보호 쪽에 걸쳐 있어. 근데 여기는 농지가 집단화돼 있어야 되잖아. 집단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자, 요 부분이야. 그러니까 농업 진흥구역이 얼마 이하라면 330제곱미터 이하라면 커 작어? 작지. 농지로 330은 진짜 요딴 많은 거야. 농지는 몇천 제곱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농사 짓는 적이 330에는 너무 적은 토지야. 농지로는. 그럴 때는 어디 쪽으로? 보호구역으로. 보호구역에 적용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해. 됐나요? 어디가 농사 짓는 집단화 지역이 얼마밖에 안 돼? 330밖에 안 된다면 작은 걸로 보니까 어디로? 보호 쪽으로 포함시켜라는 이야기야. 요게. 그러면 초과되면 어떻게 할까? 그렇지. 각각 아까 배운 대로 초과되면 어떻게? 각각이야. 다 각각.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농업진흥지역 있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이 있어. 지역이야 지금은. 자, 그게 요렇게 걸쳤어. 여기가 지금 무슨 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역으로 물어서 구역 아니야. 지역으로 물어서 지역이니까 이게 무슨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 얼마 이하이다? 330 이하지 지금. 330제곱미터 이하라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외의 지역으로 적용한다.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이 330 이하라면 너무 적은 쪽으로 봐. 그때니까 어디 쪽으로? 외 쪽으로. 아까 여러분 책에는 자,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 결국 뭐야? 진흥이 아닌 외의 지역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그래서 걸치는 문제 이게 두 개예요. 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 때 구역으로 문제가 나왔는지 지역으로 나온지를 구분해야 돼. 구역은 어디가 기준이 돼? 진흥 쪽이 얼마 이하? 330 이하. 그러면 보호구역으로. 요 문제는 진흥지역이 얼마다? 330 이하라면 어디 쪽? 외 쪽으로 간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는 해결되실 거야. 3번 문제. 3번 한번 볼까요? 지문. 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 진흥구역과 농업 보호구역에 걸쳐 있어. 그때 그 농업 진흥구역에 속하는 토지가 330 이하라면 그 토지 부분 행위자는 어디 있죠? 보호구역.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맞았지, 그거?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은 지금부터 요거 필기를 하나 하세요. 그래서 요놈 있으면 농지 전용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자, 농지 전용. 자, 전용이란 뜻은 원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거죠. 농지는 원래 뭘로 써야 돼? 농사 짓는 데만 쓰란 이야기야. 근데 농사 짓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려고 그래. 그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자, 네 가지가 있어. 허가받아 한다. 허가니까 공적이야, 사적이야? 사적. 우리 개인이 농지 전용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뭐 받아? 허가. 협의 그러면 행정청이. 행정청 할 때는 허가받지 않고 뭐해? 협의로 그 뜻이야. 그 다음에 일시 사용 허가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5년만 쓰고 다시 뭐로 농지 복구 그런 조건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신고. 그러니까 여기서 허가, 신고 이건 누가? 우리 일반인들이 전용하는 방법. 협의는 행정청이 하는 거야. 그때 이 허가 협의는 농림부 장관한테 하라고 돼 있어. 근데 일시 사용 허가하고 신고는 시장 등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요거 주의사항이야. 허가인데도 일시 사용은 누구한테? 시장 등이야. 그냥 정상적인 허가는 농림부 장관이야. 협의하는 것도 농림부 장관이야. 그런데 일시 사용 허가. 그 대신에 여기 또 협의가 나올 수가 있겠지. 일시 사용 협의 누구? 행정청이. 그러니까 허가는 우리 일반인, 협의는 행정청이야. 그리고 신고한다.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 그럼 여러분 시험은 요거 찾는 거야, 이게. 누구한테 하는가? 자, 신고인데 농림부 장관 나오면 안 되겠지. 특히 일시 사용 허가인데 농림부 장관이 아니라 누구다? 시장 등이야. 그리고 그러면 전용을 했으면 돈을 내놔야 돼. 그게 농지 보전 부담금이야. 이걸 납입을 해야 돼. 근데 뭐는 납입 안 해도 돼? 맨 밑에 신고 이것만 돈 안 내도 돼. 일시 사용 허가까지는 돈 내놔야 돼. 신고는 안 내놔.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이야기야. 전용했다고 다 이거 내는 거 아니야? 그 중에서 몇 가지 허가, 협의, 일시 사용 허가 요것만큼. 그럼 이건 뭐냐? 너무 경미하다는 이야기야. 자, 농사 짓는 사람 자기 주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농업인 주택 그런 거는 당연히 하는 거니까 돈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세 가지 전용 방법 중에서 몇 가지만 돈 내놔. 허가, 협의, 일시 사용 허가. 요걸 내놔야 돼. 자, 납입해야 돼. 그러면 이제 요거 문제 딱 나오면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돈을 냈지 지금. 냈는데 환급이라는 용어가 나와. 환급. 환급이 뭔가요? 돌려줘야 돼. 감면은 깎아줘야 돼. 그때 시험 문제가 환급 하여야 한다야, 할 수 있다야. 그렇지. 여러분 돈 냈는데 돌려줄 때 어떻게 꼭 그래. 그게 시험 문제로 찾으란 이야기야. 환급 써졌는데 시킬 줄 환급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렸다고 찾으면 돼. 환급 하여야 한다. 감면은 그렇지. 깎아줄 수도 있고 안 깎을 수 있다. 이게지. 그러니까 이런 것만 농지 전용 잘 구분하라는 이야기야. 이것만. 그러면 전용 문제 자체가 해결이 돼. 다시 환급은 그럼 언제 돌려주느냐지. 언제 이렇게 돌려줄 거냐. 허가 받은 게 허가가 뭐 됐어? 취소. 그럼 돌려받아야지. 또 면적이 늘었을까 감소됐을까? 감소. 줄었어. 제곱미터당 얼마씩. 근데 줄었으니까 줄은 만큼 돈 낸 거 어떻게 돌려받겠지. 그 다음에 사업계획 변경됐다. 이런 말이 나와.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시험에서는 요 취소, 감소 나올 거야. 감소, 취소, 감소됐다. 그러니까 요렇게 줄어드니까 냈던 돈 어떻게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감면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공용이나 무슨 공공으로 무슨 하려고 한다. 이렇게 썼으면 좀 깎아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또 하나가 무슨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한다. 어떤 시설? 중요한 산업시설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지를 전용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좀 깎아주라 이렇게 나와. 하여튼 요 전용 문제 나오거든. 요놈만 잘 어떻게 활용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다 이제 조금씩 더 붙여갈 테니까 일단 기본 틀 잡으셔야 돼. 전용 문제. 여러분 시험 문제가 전용 문제가 출제 빈도가 굉장히 제일 높잖아. 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가장 높아. 그러니까 안 되면 2개라도 무조건 하고 가셔야 돼. 그래서 우선 오늘 기본은 여기다 틀 맞춰놨으니까 여기서 문제 찾는 방법 한번 해볼 테니까 보세요. 자, 4번 5번 지문. 4번 농업인의 주택이나 농축산업용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설치한다. 맞아 틀려? 안 맞잖아. 뭐가? 신고하면 시장으로 나와야 될 거고 허가로 나면 농림부 장관에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런 게 신고사항이야. 요런 게 신고사항. 농업인의 뭐 주택, 농사 짓는 사람 주택 없어 농사 못 짓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도 부담 안 해.
농지보전 부담금도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야. 이런 경우는. 되셨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 허가 문제로 나와서 하여튼 내용은 뭔데 허가 나왔으면 누구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렇게 나오면 돼. 협의 나와도 농림축산식품 장관이고 일시사용 허가였거나 신고라는 말은 누구다? 시장 등이다. 자 5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녹관농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 문제 오늘 해드려서 할 수 있으면 하셔야지. 요 정도는 뭐 할만 하잖아. 이거 찾는 거 이 정도로 나왔는데 못 찾으면 안 돼. 농지 전용 문제는 요 정도로 있으면 문제가 다 풀 수가 있어. 이 정도는. 그래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농지법은 여러분 따로 무슨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아까 8개 하면 8개 그 안에서만 어떻게든 해결해 보시고 안 되면 어떻게 그것도 말아야지. 안 되면 다른 거라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이 농지법에서 이런 기본적 용어는 좀 우리 지금 실생활에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좀 알아야 되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오늘은 맞은 개수에다 오늘 첫날이니까 6개 더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실력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올 거야 아마. 아까 보통 보니까 18개 정도 맞으신 분이 있어요. 18개 오늘 문제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22개에서 4개 정도는 맞을 수 있는 실력이야 그게. 근데 이제 15개 미만 그러면 이제 50점밖에 안 걸리잖아. 그 사람들 좀 신경 쓰셔야 돼. 왜? 그 사람들이 15개 이제 되면 어떻게 쉬운 문제도 틀릴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18개 넘어가면 쉬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그럼 무조건 6개 더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내가 18개 넘어가면 6개를 더해도 정상적인 실력이 나와. 그 10개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해? 그 쉬운 문제 나와도 못 맞춘 사람이야. 6개 더해봐도 의미도 없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그걸 판단하셔야 돼. 무조건 더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판단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쉬운 문제라고 다 맞추는 건 아니거든. 우리가 쉬운 문제도 오히려 공부가 지금 많이 됐을 때는 쉬운 걸 오히려 많이 틀리거든. 그래서 여러분 쉬운 것도 신경 써. 즉 다시 말하면 가장 기본적인 일 잘 하셔야 돼. 우리가 기본적 문제가 40%잖아. 가장 기본 문제가. 거기서 점수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수준이 지금 이 상태 되면 어떻게 돼요? 높은 것만 하잖아. 높은 것만.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 나오면 또 못 맞추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특강 자료 우리 했던 거 그게 보면 가장 기본부터 가장 높은 거에 다 들어있거든. 그 안에가. 또 법조문에 없는 것도 들어있잖아. 응용해서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눈으로 보시면 돼. 아마 이 앞에 부분 문제 보시면 그 안에 다 들어있어. 이게 이제 응용력이죠. 응용력. 그러니까 한 번 봐서는 응용력이 안 생겨. 2번, 3번 보다 보면 그게 응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잘 보시면 되니까. 다행히 여러분들은 지금 자 백선 먼저 했어. 또 우리 특강으로 앞부분 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따라가야 쉬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공부하시면 오히려 나으시니까 그렇게 하고. 또 다행히 여러분들은 또 뒷부분은 좀 이따 하지? 잊어먹을 만 할 때 중요 부분 또 할 거 아니야. 그럼 또 그때 따라가시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거기 맞춰 하시면 돼요. 자 다음 주에다 꼭 시간 맞춰서 푸시고 답안지 좀 내고. 그냥 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연습이거든. 지금 시간 안에 푸는 것도 중요하고 옮겨 적는 것도 중요하고. 그냥 우리 옮겨 적을 때 또 실수가 나오거든. 이걸 지금 연습하시라는 이야기야. 시험장 가서 못 하거든 이거. 될 수 있으면 여기서 연습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보시고 들어가는 쪽으로 하시면 돼요. 자, 수업 마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